그 여론조사가요 지금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보수층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벽이 높기만 합니다.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있었던 TV 토론의 MVP는 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일화의 불을 좀 떼고 있는데요.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,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.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, 김문수가 아니다. 제가 제일 존경하고 또 제일 좋아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, 또 이준석 후보님,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께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읽히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도 우파계 성향분들 중에 보면 이준석을 때려 눕혀가지고 이준석을 뭐 단일화로 강제 끌고 오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라 이준석 때리려고 들어온 분이 있는데요. 착각이 과한 겁니다. 그거는 절대 이준석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단일화에 할 것도 아니고요. 그 전투력으로 가서 이재명 때리고 있는 게 낫습니다. 제가 오늘 오전에 직접 만난 이준석 후보의 국회의사당 앵커스 일부 목소리 잠깐 한번 들어봤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일단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1대1 결전의 정이 돼야 되고 내가 단 하나의 필승카드고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겠다. 모르겠어요. 이준석 후보의 여러 속내 중에는 어제 토론을 봐봐라. 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선거 보름 앞두고 이 1대1 구도를 만들겠다. 지지율과 일단 상관없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일단 토론 보신 분들이 물론 뭐 사람 보시는 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일단 이준석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꽤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공격 포인트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어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뭐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제 이 의사담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지금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1차 토론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일단 보수 쪽의 어떤 단일 후보 쪽으로 뭔가 어떤 힘을 받았다. 예.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심지어 뭐 아주 이 극우 쪽에 있는 분들도 오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준석으로 단일화해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뭐 아직 알 수도 없고 저는 단일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예.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일단 이 주도권을 좀 가져나가려고 할 거예요. 지금 보면 일단 지지율도 이제 두 자릿수로 좀 넘겨야 되는 것이고, 그렇죠. 그리고 또 토론이라는 어떤 본인의 장점, 이걸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, 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자신감을 얻어서 지금 이제 이 이재명 총통치를 막아야 되고 또 1대1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일단 지금은 본인 위주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. 그렇겠죠. 그렇지만 이제 조금 지나고 난 상황에서는 이제 뭐 단일화의 길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그냥 독자적으로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시점은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윤기찬 부위원장님, 내부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고 많이 배웠고 빨리 만나자.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고생한다. 할 수 있는 칭찬을 오늘 김문수 후보가 다 한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단일화라는 게 정의가 하나는 아니니까 그런 건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단일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지금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단판에 의한 단일화를 하나 상정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경쟁 방법에 의한 단일화, 뭐 예컨대 여론조사 등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선언한 대로 하는데 단판에 의한 단일화는 사실 그 김문수 후보가 양보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 부분은 상정하기 어려운 거고, 그렇다면 경쟁 방법에 의한 단일화는 늘 열려 있는 것이죠. 따라서 본인이 필수카드라고 생각하게 되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당원이 포함된 경쟁 방법에 의한 단일화도 아마 본인이 그건 부인하지 못할 것 같다. 그렇다면 단일화를 상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,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단일화 관련된 메시지도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. 오늘 서울시 그 행사에 두 분이 참석해서 저렇게 나란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서울시에 참석한 의미도 있는 것 같고, 따라서 저는 단일화 시기가 무르익어 간다. 더는 늦춰지기 어렵죠. 정말 늦춰진다면 23일 날 토론회
이후 직후가 되겠죠. 그 이상은 늦춰지게 되면 단일화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 두 분이 만약에 합친다 하더라도 시너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게임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단일화가 필요하다. 그렇다면 곧 단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뭐 저희가 지지율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단일화를 하지 않고 이 대선을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단일화는 할 것이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선거 비용 보조인데 만약에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그 득표율만 넘으면 그거는 어쨌든 본인의 그 이번 대선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의 차기 정치 생명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100% 단일화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? 10%를 넘겨야 되잖아요. 그런데 예전에 그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 그 당시에 그 바른미래당인가요? 그 정당도 대선 그 자금 관련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6% 기록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이미 두 분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세 분이군요. 그러니까 실제 당세가 확장적이다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워낙 민주당이 그 구심력을 갖고 지금 전국을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끌어모으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나머지 분들이 꼭 껴안아야 되겠죠.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환경 측면에서도 단일화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.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물론 근데 이제 김용남, 허은하 두 분은 이제 현직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반적인 그 세력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. 이재명 50.2, 김문수 35.6, 이준석 8.7. 뭐 소폭의 여러 등락들은 각 후보마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1강 1중 1약 체제는 이제 많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데 합쳐도 이재명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때문에.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글쎄 뭐 정치는 생물이고 당연하죠. 근데 이제 단일화를 또 이준석 후보는 한 번도 정말 수많은 질문을 들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단일화를 약간이라도 응하겠다는 표현을 쓴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중심의 단일화는 모르겠지만 성춘 부의장님, 예. 그 단일화 마지노선이 대략 24일까지라고 보면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서 이번 주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보수층의 일만의 기대도 있고 뭐 그런 전망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일단 저는 어제 있었던 토론회 결과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을 때 예. 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.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는 단 한 번도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. 유일한 단일화 방식은 김문수 후보의 사퇴다.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제 토론회 MVP는 이준석 후보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그럼 사퇴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만약 어제 토론회에서 저는 어제 토론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공격한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깎는다든가 뭐 흔들리게 한다든가 그런 효과는 전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. 하지만 내부 보수 진영 내부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 지지로 넘어갈 가능성은 존재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 어제 토론회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협상 테이블 20일, 23일로 했는데 23일 날 두 번째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두 번째 토론회 만약에 어제 토론회 때문에 조금 반응이 있었다. 그럼 이준석 후보로서는 무조건 23일 토론회에서 2차 토론회에서 조금 더 승기를 가져간다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, 뭐 김문수 후보의 사퇴 이런 것까지 계속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. 혹시 행여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거두면서 선거 비용도 어느 정도 보전을 받고 차기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에 여론조사 23일에 2차 토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간다면 단일화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꿈꾸는 단일화는 없을 것이고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. 최근에는 사이가 이준석, 안철수 두 사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뭐 견원지간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지금 김문수 선대위에 있는데 이준석 후보 토론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면서도 아예 저렇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모든 영웅이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안철수 의원이 언급했고 뭐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.